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단원 독서와 발표 중에서 소단원이 발표하기를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해요. 자, 여러분 교과서 83쪽을 펴시면 됩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해서 발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83쪽에 소단원 열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가와 나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먼저 가부터 한번 볼까요? 자, 가는 지금 친구들에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독도에 살고 있는 동식물, 그래서 식물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발표하냐면, 읽어봅시다. 자, 이 여학생은 자기가 발표문을 가지고 나왔네요. 그 발표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독도에는 약 60여 종의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섬기린초, 해구, 왕호장군, 보리밥 나무 등이 있고,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특히 이 남학생은 잘 이해 못하겠다. 무슨 발표인지 핵심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아래 그림의 여학생은 화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조금 더 간략합니다. 독도에 살고 있는 동식물, 식물 땡땡, 섬기린척, 해국, 왕호장군, 보리밥나무 등.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독도에는 약 60여 종의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물로는 섬기린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남학생 반응이 굉장히 좋죠. 자, 위 그림하고 아래 그림은 친구들의 반응, 듣는 사람의 반응이 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자, 다시. 먼저 반응이 좋지 않았던 위의 그림부터 다시 살펴봅시다. 자, 위의 그림에서 왜 반응이 좋지 않았을까요? 자, 첫 번째. 학생들한테 제시한 프레젠테이션이 발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글을 자료로 제시한 거예요. 발표문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자료로 제시하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리고 또 발표자가 발표를 할 때 자기가 준비한 발표문을 보면서 얘기해요. 친구들을 보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문을 읽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래 그림에서는 친구들 반응이 괜찮죠? 굉장히 좋아요.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그렇죠. 친구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이 프레젠테이션에 사진을 제시했어요. 자, 위 그림에는 사진이 없어요. 사진을 제시해서 친구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반응이 좋은 두 번째 이유는 발표자가 발표 내용을 핵심 정리해서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은 발표자가 발표문을 보고 읽는 게 아니고 화면에 제시된 자료를 가리키고 있어요. 손으로. 그리고 시선은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발표 태도가 아주 좋은 거예요. 발표자와 친구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발표에서 친구들의 반응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발표하기란 뭘까요? 발표하기라는 것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것을 발표라고 해요. 자, 발표를 할 때는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여학생이 제시한 사진처럼 적절한 자료를 제시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제일 먼저 주제 정하기를 했죠.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발표 주제를 먼저 정해야 돼요. 발표할 주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목적과
발표 시간 등을 고려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발표자와 청중의 관심 분야 수준을 고려하면서 발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자면 독도의 생태, 또 재난 발생 시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은 발표자와 청중의 관심 분야이고 또 수준에 맞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발표 주제를 정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발표할 내용을 마련해야 돼요. 자,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내용 마련하기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내용을 어떻게 마련하죠? 그렇죠. 다양한 매체에서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사용할 자료를 정해야 돼요. 찾은 자료를 다 쓰는 건 아니에요.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내 발표 주제에 맞는 그 자료를 골라서 사용합니다. 자, 그 밑에 나오죠. 불필요하거나 발표 주제와 관련성이 없어서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은 삭제한다, 버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족하거나 설명이 더 필요한 내용은 추가한다.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들을 다 삭제했더니 자료가 부족해지기도 해요. 그럴 때는 그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발표 내용을 마련해서는 안 되고요. 더 내용을 마련해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때 기본적인 자세죠. 반드시 자료를 수집할 때는 출처를 기록한다. 자, 발표 내용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발표 내용을 순서를 정해야 돼요. 이것을 조직하기라고 합니다. 자,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통일성 있게 내용을 구성한다. 자, 순서는 도입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개 부분, 끝부분을 마무리라고 해요. 자, 도입에서는 어떤 내용을 발표해야 되느냐?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해요. 발표자 소개. 그 다음에 발표 목적과 발표하는 주제, 발표 순서를 미리 안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개 부분이 훨씬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발표하겠죠?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내용을 조리 있게 모두 전달하는 부분이 전개예요. 자, 다 전달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는 내가 전개 부분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요약해야 돼요. 요약, 요점을 가지고 줄이는 거예요. 요점 정리죠. 그래서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그 다음에 청중에게 부탁하는 말, 당부의 말을 전해도 돼요. 그리고 반드시 발표니까 인사를 해야 되겠죠. 끝 인사를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한다. 자, 그래서 발표 내용을 조직할 때는 도입, 전개, 마무리 순서로 잘 조직하면 통일성 있게 전달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발표 내용을 조직했어요. 그렇죠. 발표문을 써야 돼요. 그리고 발표문을 쓰면서 발표할 때 보조자료로 사용할 자료들을 만들어야 돼요. 자, 발표문은 전체를 다 적어도 돼요. 그리고 또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메모해도 돼요. 자, 발표문은 전부 다 적는다. 내가 발표하는 모든 그 내용들을 다 적는다. 너무 길다. 그럼 나는 핵심 정보 중심으로 간단히 적겠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자료예요. 발표 자료라는 것은 발표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보조적인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발표 자료는 청중이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고 구성해야 돼요. 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도표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도표가 아니고 또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밝힌다? 그렇죠.
출처를 밝혀야 돼요. 만약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돼요.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자, 그 다섯 번째, 발표를 하면 돼요. 발표할 때는 언어적 표현, 우리가 이제 말로 하는 언어적 표현, 그 다음에 준언어적 표현, 또 언어는 아니지만 몸짓, 표정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표할 때는 어떤 순서로 말할지 미리 생각해 둬야 돼요. 그리고 준비한 보조 자료는 알맞은 때 바로바로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적인 말하기이기 때문에 예의 바르고 공손한 말투, 높임말을 사용해야 되고요. 예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알아봅시다. 자,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들어있는 거예요. 말소리에. 우리가 말하는 음성 언어 속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언어라고는 말하기는 어렵고 언어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소리에 들어있는 목소리의 크기, 목소리의 높낮이, 또 어조라는 것도 들어봤죠. 그 다음에 말의 빠르기, 이런 것들은 우리 말소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준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고요. 말소리에 들어있지 않은 것, 이것은 비언어적 표현, 언어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할 때 몸동작을 하거나 표정을 짓거나 또 시선을 상대방을 보거나 조금 위를 보거나 아래를 쳐다보거나 시선의 높이가 있죠. 이런 거는 말소리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언어가 아닌 표현,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을 잘 알고 우리가 잘 사용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볼까요? 자,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는 어떤 순서로 말할지 미리 생각해 둔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료는 알맞은 때에 제시한다.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서 말의 빠르기나 목소리의 크기,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말해야 돼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거나 발표문만 쳐다보지 말고 또 발표 자료만 쳐다보지 말고 청중과 눈을 맞추면서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몸 동작은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절한 때에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청중이 돼서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평가해 보는 시간도 국어 시간에 가질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평가해야 될까요? 자, 발표하는 친구가 발표 주제를 명확히 나타냈는가를 우리가 평가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프리젠테이션이나 내용을 잘 구성했는가,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중에 듣는 사람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발표였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발표 주제와 내용에 맞게 그때그때 알맞은 자료를 적절하게 제시했는가도 평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발표하는 친구가 말의 빠르기를 잘 조절하고 있는지, 또 목소리 크기는 적절한지, 높낮이를 자연스럽게 조절했는지,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도 평가해 봐야 되겠죠. 또 이제 중요한 게 발표할 때 어느 한 부분만 쳐다보지 않고 청중에게 골고루 자연스럽게 시선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청중에게 골고루 시선을 주었나, 이것도 우리가 평가해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몸 동작이나 표정, 비언어적인 표현이죠. 몸 동작이나 표정이 자연스러웠나요? 이것도 평가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